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우입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요, 끝나고 난 뒤에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요, 초단기 초스피드 계엄령이었습니다. 근데 계엄령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를 놓고 지금 분분합니다. 그리고 계엄령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군이 이제 동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벌하다, 무섭다,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 계엄령은 다릅니다. 계엄령 현장에서 찍힌 사진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 이게 이상하다. 계엄령이 뭐 이래? 응? 계엄령의 그 진정성이랄까? 계엄령 특유의 그 엄숙함,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슨 연습하는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국회로 들어간 계엄령이 핵심일 텐데, 이 계엄 부대들이 그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 이제 드디어 지금 일반에 알려지면서 경악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그 계엄령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것을 했지라고 이제 합니다. 6시간 만에 끝난 것도 이게 아이러니하고요, 미스테리하고. 그 민주당은 뭐 야권은 지금 난리가 났죠. 뭐 계엄령 어쩌고 하면서 뭐 탄핵한다 뭐 등등 해가면서요. 마치 뭐 엄청난 폭거를 자행한 것처럼, 뭐 군합발로 뭐 나라를 막 유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떠들고 있죠. 근데 현장은 다릅니다. 현장에서 그 분위기는요, 공포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소위 이제 공수부대 특전사가 이제 출동했는데, 그들이 마음 먹으면은 국회 봉쇄하는 건 일도 아니죠. 식은 죽 먹기죠. 특전사가 사실 마음먹고 그 국회 그 둘러싸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뭐 그 누구도 저항받지 않고 다 들어갔어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 막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쭉 이제 관련된 그 내용을 갖고 벌써 다루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요. 자, 드디어 이제 나타납니다. 자, 긴급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요, 이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현장 목소리를 옮겨온 거예요. 군인 총 뺏으려다가 오발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총을 뺏으시면 안 돼요 라고 우리 군인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등등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이거 쏘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후레쉬 준 것입니다. 그것도 눈에다가 직접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벌써. 여기 보시면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쭉쭉 나옵니다. 원래는 대충 저렇게 이제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저거 그냥 테이프 붙이면 끝. 근데 저건 가위로 줄만 잘라도 끝.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그냥 무장병력이 딱 이렇게 지켜져서 말이죠, 어떤 공포가 이렇게 배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브리칭도 안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FOG랑 페로 컨셉에 나왔으니 인생 업적 달성. 복장 멋있어서 축하하고, 빈 탄창. 총은 들고는 갔지만요, 그거 사실 총알이 없는 탄창도 빈 탄창이고요. 형식적이죠, 이거. 심지어 모사탄이라고 합니다. 훈련용 페인트 탄창이라고 하네요. 요게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바로 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실탄 총열이 아니고 모사탄 훈련 총열이었다. 본청 앞 완전 무장을 한 계엄군 모습. 얘네도 이제 보니까 이제 빈 탄창이고요. 그래, 전부터도 뭔가 실전에 따른 계엄군이라고 보기는 무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저거 살짝 투명이라 삽탄되면 총알 보이는데, 근데 총알도 보이지 않는다. 얘가 장비 이쁘네. 자, 요 대원들 탄창봐도 똑같고요.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거 구라랄까 파밍하러 간 사람들 이제 귀가하도록 뭐 등등한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 여기 이제 국회를 장악하러 간, 국회를 봉쇄하러 간 계엄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엄군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계엄령을 발동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났죠. 충격적입니다. 바로 이거죠.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2024년 12월 5일이죠. 국정원 작년 7월, 그때 아시죠? 여름에 선관위 서버 포렌식을 했었죠. 이 당시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큰 뉴스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 정부 차원에서 첫 뭔가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상하다. 국정원이 서버 포렌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버를 압수해서 들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포렌식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단서가 잡혔다. 그래서 대통령실 법원에서 수사영장 거부 우려해가지고요. 뭐 등등등 한 상태에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수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헌법기관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특히 야권이, 특히 민주당이 아주 결사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막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국회를 저들이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 이 계엄령은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이 있다. 스카이데일리, 전산 조작, 총선 부정 등등 이런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알려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말이죠. 선관위로 들어간 계엄군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자, 선관위 박스 안에 뭐가 있냐는 거다. 여기 박스를 이렇게 그 짧은 계엄령 시간 동안에 이걸 갖고 나온 겁니다. 이게 서버일까? 글쎄 저도 선관위 서버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서버가 아닐 것 같아요. 서버면 이것보다 크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버면은 가장 좋겠죠, 가장. 근데 현재는 어쨌거나 이런 걸 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히든 카드가 뭐냐는 거지. 저게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지. 미국도 사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엄청난 어떤 혼란을 겪었던 나라 아닙니까? 자, 계엄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도 진입했다, 철수. 자, 철수했습니다. 근데 철수하기 전에 어쨌거나 이런 걸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자, 김용현 장관, 이분이 이번에 총대를 맸죠. 그리고 계엄령을 발동시켜야 된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요, 국회 장악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저들이 호들갑 떨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선관위 계엄군 297명. 계엄군 297명은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진짜 계엄하려면 적어도 한 10,000명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합니까? 딱 선관위 하나를 치기 위해서 성동격서로 국회를 치는 것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관위로 다 들어간 겁니다. 다른 데는 가지도 않았어요. 예. 자, 뭐 방송사 같은 데 가서도 뭐 좀 하려고 하는 신음을 조금 내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이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드러났죠. 이번에 왜 계엄령을 발동했는지. 전산 조작 총선 부정선거 잡았다. 국정원 이야기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죠. 여기 언론사 기사에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언론사들, 소위 힘 있다는 메이저 미디어가 이걸 안 들어오고 있어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철수했다, 그 이야기만 그냥 뭐 팩트로 그냥 그것만 짤막하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부정선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주요 언론들이. 저는 우리 주요 언론들을 의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해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전 언론하고 싸워야 될 거예요, 어쩌면은. 민주당 야권 전체와 싸워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여권 안에, 보수 안에도 이 싸워야 될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부정선거의 수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준석이 하는 말 보십시오. 그 친구는 이런 말 하더군요. 만일에 서버를 들고 나간다 그러면 그걸 갖고 조작하려고 들고 나간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소위 컴퓨터 전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서버 조작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나중에 수사하면 다시 다 조작한 게 다 드러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부정선거를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선관위 들어갔다라고, 거기서 뭐 들고 갔다면은 그런 이유로 했을 것이다. 야,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이게 보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보수 안에서도 이 부정선거의 수혜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대통령의 힘으로도 간단치 않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확신하는 거죠. 아, 이거 부정선거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당선 때부터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부터 이 전자개표기로 불리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방식, 수개표가 아닌 그런 이제 역사가 시작됐죠. 소위 이제 조혜주의 시대입니다. 조혜주, 양정철, 이건영, 이 3인, 그리고 문재인, 노무현, 이들입니다, 사실은. 자, 황교안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다고? 바보야, 부정선거 획책한 니들이야말로 국사범이야. 황교안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만일에 이게 부정선거가 이제 규명이 되고 만천하에 이제 드러나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황교안의 글쎄요, 이름 석자도 크게 울려 퍼지겠습니다. 박주현 전 세계 헌정사상 가장 평화롭게 최단기로 끝난 비상계엄은 적법하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죠. 그 계엄은요, 진짜 일반적인 그 계엄과는 달랐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계엄이었어요. 뭐 이런 계엄이 있어가 아니에요. 바로 선관위 하나를 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계엄령 3분 만에 선관위 도착한 계엄군. 그러니까 3분 만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그 선관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정보관리국 갔다. 윤계엄 선포 3분 만에 선관위 도착한 계엄군 사전 준비 정황,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하고 통제, 정보관리국도 진입했다. 4.10 부정선거 주장척, 정보관리국 스모킹건 존재 장소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지금 들고 나온 게 맞다면은 이번에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들고 나오지 못했다면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좀 이상한 김용현 장관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기자하고 주고받은 이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확보 과정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서 철수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정에 그냥 철수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김영현 장관이 일부러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갖고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100%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가져간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것도 확보 좀 한 게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어떤 문서 자료도 아마 조금 확보했을 겁니다. 등등. 그리고 저 선관위 전체가 지금까지 그런 거대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게 사실이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은 그게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비밀이 유지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날 결정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지금 말이죠. 100% 단언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저는 분명히 뭔가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국적인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대한 어떤 홍보전, 여론전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내전 상황이다. 여론 내전, 여론 전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광화문만 이렇게 뭐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광화문에서도 당연히 이제 저들과 일합을 겨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여론입니다. 인터넷 여론에서 이겨야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